2025년 3월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메카스마.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이 녀석이었습니다. 지구용사 다간의 서브 용자 세이버즈 팀이 합체한 페가서스 세이버. 야, 실물이 진짜 엄청납니다. 이 정도면 감탄을 넘어서 감동이라고요. 그레이트 합체급의 크기에서 오는 볼륨감, 원작을 초월하는 섬세한 디테일, 그리고 극강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색감까지 감히 제가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이미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28일 있었던 라이브 쇼핑에서도 엄청난 접속자 수와 판매고를 기록하면서 이미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음을 보여줬죠. 그리고 제가 실물을 보면서 놀랐던 점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의 형태를 하고 있는 페가서스 세이버의 아찔한 허리 라인. 호크 세이버의 본체로 연결되는 저 살짝 꺾인 허리 라인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한층 살려주는 요소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개별 세이버 팀의 완성도죠. 채색도 안 된 목업 샘플일 뿐이었지만 이들이 합체해서 저 옆에 있는 스카이 세이버나 페가서스 세이버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훤칠한 그런 프로포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주요 관절 부위는 모두 가동이 가능하고 비클 모드로 변신도 할 수 있죠. 다만 원작과 비교해서 하나 다른 점은 호크 세이버만 크기가 좀 크다는 건데요. 사실 뭐 이 정도의 조정은 페가서스의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쯤 되니 작년에 공개됐던 스카이 세이버와 랜드 바이슨의 채색 샘플 역시 한층 더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는 세이버즈 때문에 다간 위주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 메카스마는 지난 전시들과 비교해봤을 때 유독 더 합체의 비중이 엄청 컸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더 합체 브랜드의 성과나 인지도를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트가인과 파이버드 쪽은 이미 몇 차례 구면인데요. 작년 메카스마의 주인공이 파이버드였죠. 그땐 목업 샘플이었다면 이번엔 파이버드, 그랑버드 모두 실제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은근 복잡하던데? 그냥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오늘 안에 할 건지. 내일 할까요? 와, 어느새 메카스마 체험 코너에 파이버드까지 추가됐네요. 메카스마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실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그랑버드 진짜 잘 나왔네요. 어떤 용자 집안이나 다 멋있긴 한데 저는 메인 메카와 세컨 메카의 디자인적인 궁합? 이런 거는 파이버드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이트가인 쪽은 카이저 캐리어와 블랙 마이트가인까지 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카이저 캐리어 쪽이 조금 구성이 약하다 뭐 그런 말이 있기는 한데, 카이저 캐리어 해치의 자동 개폐 기믹만큼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더 합체의 실력을 지금까지 지켜봐왔던 팬들조차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는 라인인데요. 제이데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이데커의 비클 모드 목업까지 공개해줬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번 전시는 더 합체 시리즈, 그 중에서도 용자 라인업에 굉장히 힘을 줬다는 걸 너무나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의외의 신 스틸러들은 등장하기 마련이죠.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시에서 당쿠가가 바로 그 신 스틸러였다고 생각합니다. 얼티밋 당쿠가, 다이류가 이렇게 세대가 삼각형으로 서 있었는데 특유의 그 어두운 반무광의 색감 때문인지 굉장히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얼티밋 당쿠가에서는 당쿠가 특유의 그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굉장한 수준으로 표현되어 있었음에도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완벽했고 그 볼륨감, 질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까지 엄청났습니다. 때로는 보다 보니 정들고 보다 보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또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제게는 뱅브레이번이 그런 존재인데요. 애니메이션 본 적도 없고 딱히 볼 생각도 없는데 이런 전시회 때마다 자꾸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뱅브레이번을요. 그렇게 보다 보니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고 뭔가 그 인간미 있는 저 얼굴마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지금부턴 모데로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데로이드도 주요 제품별로 이렇게 벽화랄까? 벽지? 이런 걸 붙여줘서 좋았습니다. 원래는 그냥 산 같은 디오라마에다가 막 역대 제품들을 쌓아놓고 그랬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시가 돋보였던 쪽은 킹스타일 그랑조 라인입니다. 킹스타일이 디자인에 디테일을 더하면서 살짝 중세 갑옷풍의 느낌이 좀 진하게 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디오라마까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런 변화는 진짜 전시의 재미를 더하고 상품을 더 돋보이게 하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제가 모데로이드 신상 중에 제일 기대하는 상품은 따로 있습니다. 철인 285 FX와 블랙 옥스. 제가 조금 자랑을 하자면 작년에 베스트 합의 서머 페스타였나? 거기서 제가 찍어 올린 영상이 당첨이 돼가지고 쿠폰을 받았는데 그 쿠폰으로 이 두 가지를 예약해버렸습니다. 싸게 주문할 수 있었어서 마음도 가볍고 확실히 이렇게 페어로 출시되는 제품들은 좀 더 상상력도 자극하면서 기대감도 더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엘드란 쪽에서도 기대작이 공개됐습니다. 아마 모데로이드 엘드란 라인업의 피날레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열혈 최강 고자우라 또는 무적 캡틴 사우루스죠. 과거 HG 고자우라의 사례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완성도의 킹 고자우라를 만들어낼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작 순서상으로는 마지막 엘드란 시리즈인 다이테이오의 세컨 메카 다이류오 역시 오늘 초면이었습니다. 한편 그 옆 동네에는 마징가 대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징가 역시 모데로이드에서 은근 꾸준히 나오고 있는 라인 중 하나죠. 근데 이번엔 유독 이런 마징가도 있었나 싶은 이색적인 마징가들이 많았습니다. 이쪽도 세계관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별로 갓스럽지 않게 생긴 갓 마징가,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외에도 눈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신작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작년에 공개됐던 엘도라5의 강화 버전인 엘도라 소울인데요. 아마 채색 샘플인 것 같은데 저 금빛 파츠들이 실제 제품에선 어떻게 표현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같은 작품인 번소드에 출연한다는 이 볼케인이라는 메카도 뭔가 독특한 저 떡대 때문에 기억에 좀 남더라고요. 택하면 옆에 택하면이랑 비슷하게 생긴 이 훤칠한 녀석은 디토네이터 오건이라는 만화의 오건입니다. 택하면에 같이 나오는 메카일 줄 알았는데 그냥 친척벌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날렵하게 생긴 메카는 카이젤 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캐릭터였지만요, 현장에선 관람객들의 시선을 꽤나 잡아 끌고 있었습니다. 로봇인데 뭔가 귀공자 같고 잘 생겼잖아요. 이 용산 아이파크 6층에 있는 더 코너라는 팝업 스팟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공간에서 하는 전시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 전시에서 유독 보다 섬세한 준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단 어떤 전시품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번 전시에는 어떤 유리나 아크릴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관람객들이 제품을 더 가까이에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의 전시장 배경이 어두운 검정색이라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도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기획과 변화가 하나하나 모여서 수많은 로봇 팬들이 이번 전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배경이 된 게 아닐까 합니다. 부디 내년에도 메카스마가 팬들을 설레게 할 선물을 가득 준비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